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든지 산업이 거의 중국으로 넘어간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밖에 화교가 안 되는데 그 나라의 경제력, 그러니까 재산의 70%를 화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태국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화교인데요. 제조업의 90%, 그리고 그 외에 2차라든지, 그 외에 3차 산업의 80%를 화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1대1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실크로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해상으로 지나가는 그 인근의 나라들이 거의 다 중국의 기간산업이라든지 통신망이 접수당했습니다. 그 중국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통신망을 깔아주겠다고 그러면 중국 노동자와 중국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전부 깔아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LG텔레콤, KT 이런 게 전부 중국 사람들이 깔고 국민들의 모든 정보들이 그들이 장악합니다. 항만, 고속도로, 공항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IT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접수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콩고에 병원을 지어주고 거기 장기 적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 콩고 사람들이나 우간다 사람들이 전기가 잘 가끔가다 안 들어오고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은 돈만 받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접수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접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들어바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국힘당, 민주당, 조국신당 할 거 없이 알아서 나라를 들어바치고 성관이가 알아서 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통통한 돼지와 도살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믿으시죠?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마련해서 제공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거고,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기간산업이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중국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몰아내고 종중 매국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기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자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기는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를 방치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강남역에서 2020년에 제가 그 품에치게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 적출되는 사회가 온다. 불과 5년 됐죠? 5년 됐죠? 현재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기 적출 대상이 이럽니다. 중국 안에서는 한족이라든지 위구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파룬궁이 당하고 있지만 해마다 10만 명이 장기 적출 당해요. 해외에서 가장 많이 장기 적출 당하는 국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싸워서 중국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중국과 동등하게 돼서 중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국인의 가축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 있다가 정말 가축이 돼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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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스팔트 애국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자교모의 김병준 교수님, 이재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기 안 나오셨나? 여기 자주 나오시는 우리 신동춘 박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유튜브 영상인데 16분짜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사는 아마 우리 한국인 교포 같아요. 네, 그분이 만든 16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단지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닙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돼지 사육장 아시죠? 돼지 사육장에 뭐 각 나라에 쫙 퍼져 있는데 수천 수만 개가 퍼져 있는데 그 주인은 전부 다 중놈들이에요.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근데 그 중놈들인지 알았더니 더 자세히 보니까 시진핑의 가족 사업이었다는 게 그 유튜버님의 증언이고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이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 가서 미국인이 됐겠죠. 너무 빨리 하는데 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 16분짜리 영상을 다 영어로 받아 적어가지고 한글로 받아 적은 다음에 다시 어저께 제가 한 35분짜리로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그분의 방송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돼지 사육장의 주인은 중국 오랑캐고 그 오랑캐의 핵심, 그 시진핑의 가족 사업이라는 것을 그분이 증언했어요. 근데 그냥 증언한 게 아니고 근거를 다 뭐 사진까지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뭘 얘기하나 하면은 실제로 시진핑의 개인 사업이다요. 개인 사업.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동남아 국가를 전 혐오하진 않아요. 동남아 국가도 다 중국 오랑캐한테 이용당하고 사용당하는 참 불쌍한 거지만은 그랬던 저랬던 우리 동남아시아에 놀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중국 가는 사람 없죠. 정신 이상자 외에는. 그리고 뭐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외에는 중국은 안 가는데 그래서 대신 동남아를 많이 갔더니 알고 보니까 동남아도 전부 중국 오랑캐들의 끈앞을 들이고 중국 오랑캐 시진핑의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데도 동남아시아에 놀러 갈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국내 가십시오. 국내 여행 갈 때 천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데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루스 코리아의 정배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젊은 사람이 엄청 경작인데요. 이거 키링장한테 샀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좀 짐이 많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서요. 이 근처에 CCPR 그리고 Stop the Steal 오늘 현수막 잘 안 걸렸는데요. 전국의 현수막 추석 전까지 한 100장을 부산과 서울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중공 침략 부정선거 내란 민주당 해산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전단지도 마찬가지죠. 전단지도 중공 침략 부정선거 국회 해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해산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해산은 이제 물 건너갔죠.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은요. 위원정당이긴 한데 지금 대통령 그리고 국무회의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데 다 점령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국회 해산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포위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끌어내거나 네팔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 감옥 갈 생각을 각오를 하고 정말 목숨 걸고서 이 부정선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1명 명단이 있죠.
왜 고발 안 하냐고 하죠. 저 고발 당했습니다. 51명의 명단을 온라인 모바일에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바닥에 놓게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온라인 상에 몇 천만, 2천만 명, 4천만 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거기서 가짜 국회의원들 51명의 명단을 올려주세요. 51명 가짜 국회의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이재명, 리짜이명, 이재명, 박찬대, 추미애, 그리고 누구예요? 지금 국무총리 다 내란 세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전단지 이런 거 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힘만으로는 이 좌파 간첩들이요 우리의 제1주적이 지금 종북 주사파를 넘어서 누구입니까? 김현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떠오릅니까? 부정선거 하면 어느 나라 떠오릅니까? 중국 공산당, 김현지, 북한 간첩일까요? 중공 간첩일까요? 자, 김현지 중국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중국말 잘해요. 중국말 잘합니다. 그리고 김현지 아들 어디로 유학 보냈을까요? 싱가포르로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영어를 위해서라고 하면 좌파들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는데 왜 싱가포르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중국말이 통하니까, 그죠? 그래서 김현지는 중공 간첩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공 간첩을 옆에 데리고 있는 이재명은 누구입니까? 네, 이재명도 리짜이민 중공 간첩이고 아주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 여자 간첩에게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책들, 그들이 만든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만든 5천 법안과 8만 조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중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중국인을 위한 것입니까? 중국인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뽑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중국인이 뽑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중국인이 뽑았죠. 투표는 우리가 하고 개표는 누가 한다고요? 개표는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해커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법안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합니까? 오늘도 들은 얘기가 처음에 2,600명 들어왔는데 6명이 행방불명 됐다라고 합니다. 6명이면 0.3%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오고 뭐 500만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 500만 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천만 명까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천만 명에 0.3%면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900만 명이에요, 여러분. 900만 명. 그 900만 명의 중국의 범죄자와 그리고 간첩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완전히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부처가 행정부, 입법부, 마지막 남은 게 어디입니까? 사법부 남아있는데 사법부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겁합니까, 여러분? 비겁합니다. 조이대 비겁한 놈입니다. 정말 용기 한번 내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꽃다발과 함께 질책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구호를 외치지만 여기서 흩어져 가셔서 각자의 동네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사진들 좀 보여주세요. 사진들 보여줄 때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금 CCP 아웃, 스탑 더 스틸 손피켓 있죠? 손피켓 여기서 받아가셔갖고 동네에다 좀 나눠주시든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단지 알려주시고, 전단지도 부담스럽다, 이 명함, 조그만 명함이라도 동네에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모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그대로 유죄가 나옵니다. 유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 형사재판 재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태 해결해야겠죠, 여러분. 캄보디아에다가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를 보내야 할 조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김현지 간첩이 분명한데 이 김현지를 잡아놓을 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 완전하게 해산해야 돼. 국민적 세력, 국민주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우리가 국민들이 쳐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 갈 각오하고,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국회를 쳐들어가고,
가짜 대통령과 가짜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위원장당 민주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회도 해산하라! 해산하라!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나오셔가지고 코가 새빨간 나오셨어요. 이상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빨리 연설 끝나고 집에 가서 쌍화탕 드시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상도 기자님 나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보고 계속에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사과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를 지난 토요일 날 좀 일요일 날 자전거를 좀 심하게 탔어요. 그래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오늘 연설 시간을 조금 앞당겼고, 그리고 연설이 끝나면 집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오늘 명도까지 집회를 같이 할 수 없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회복을 해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 제목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커다란 제목,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 후보를, 이게 지난주 커다란 제목이었고, 밑에 서브 타이틀로 나경원과 이준숙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이준숙이가 갑자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어요. 여야를 통틀어서 6등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준숙이는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선관위랑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숙의 나경원화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복습이고요. 오늘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있어요. 오늘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냐? 역시 큰 제목은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 후보가 큰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자. 이것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이재명이는 가짜예요. 가짜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끌려 내려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이재명이가 그만뒀습니다 라는 얘기가 뉴스 속보가 나올지도 몰라요. 자, 예, 사람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떡하느냐, 또 우왕좌왕 하겠죠.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냐, 우왕좌왕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왕좌왕 하지 않게 누가, 여러분께서 우왕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당장 오늘 저녁에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오면 우파의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자, 이준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준숙이를 좋아하고 이준숙이도 저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녀가 정치인을 안 하면 좋다. 훌륭한 종군기자, 훌륭한 고위 공직자로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으로 나서겠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에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서버를 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녀를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건 분명히 하자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요. 윤석열한테 속았고, 김문수에게 속았고, 장동혁에게 속았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요? 자, 계속할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냐면, 오늘 제목은, 커다란 제목은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 후보를 뽑자는 거였고, 그리고 작은 제목은 우리가 추천하자는 겁니다. 추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추천하면 여러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제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준숙이는 말씀드렸고,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서 제가 추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민경욱하고 그라운드 C에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 민경욱 싫어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민경욱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제 카메라 출동 댓글에 막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 하면 그라운드 C의 김성훈 씨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재명이가 그만두면 부정선거를 가장 크게 주장한 민경욱이 그리고 젊은 김성훈이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논의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광장에서 후보를 추천하자. 빨리. 제가 추천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민경욱과 그라운드 C의 김성훈 씨다. 예. 이상도. 그 다음에 자, 왜 그 사람만 있느냐?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다음에 제가 연달에 올라오면 다음 주에 올라오면 여러분이 아 나는 이 사람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토론을 하자고요. 이 원래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광장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우리도 그런 토론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올라오면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연호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장주원 박사도 계세요. 제가 장주원 박사 빼서 지금 기분이 상당히 언짢을지 모르는데 예, 누군가 이재봉 교수 빼줘서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는데 다음 주에 올라오면 이재봉 교수 만들자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입 싹 닫고 있다. 입 싹 닫고 있다. 이재명이 그만두면 어우 방법 사람이 없는데요. 할 수 없어요. 또 국민의힘 사람 찍어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 이제 곧 내려갈게요. 자, 지난주에는 이준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제를 하자. 저는 민경욱과 그라운드 C의 김성훈 씨를 발제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를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예,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 거예요. 자,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갑니다. 자, 내려갈 구호 한번. 자, 내려갈 구호 함께 얘기해. 자,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구호 하나 한답니다. 제가 광장에서 우파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합니다. 제가 광장에서 우파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를 광장에서 우파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만 시입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자 대통령을 오케이 광장에서 우파 그러면 대통령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방송사고 없이 그냥 가도 되겠죠? 자 갑니다.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 아주 방송사고 없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 후보를 만들자는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1편이 이준숙을 우파의 리더로라고 했어요. 이 책을 쓸 때 이준숙이에 대한 거는 쓸 생각이 없었어요. 쓰고 있는데 이준숙이가 수갑찬 모습을 보이고 갑자기 우파 대통령 주권 주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다음에 2편을 쓸 때는 여기 장주원 박사를 우파의 리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재봉 박사를 우파의 리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것이 광장에 모였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쪽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수준이 가장 높은 것 같아. 예, 여러분 오늘 행진을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노! 자, 이상노 기자님이 책을 만드셨으니까 진짜 좋은 책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에서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저는 사실은요, 뭐 이상노 기자님하고 생각은 달라요. 지금 그 우리나라 우파 유튜버 중에서 가장 힘있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그 신인규대 국방TV인데 우리는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걸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윤석열, 윤옥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물이 왜 없습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물 없다는 얘기 필요 없어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도 훌륭한 인물이고요. 장재원 박사님도 훌륭한 인물이고, 우리 저기 김명준 교수님이나 이재봉 교수님이랑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떨어지면 뭐 국회의원 후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이상무 기자님의 주장, 아스팔트에서 대통령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스팔트에서 하면 여러분 대통령을 세 번 한번 하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대통령을.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이상무 기자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 1파만 아니죠. 오이 박사의 우리 저기 논객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모셨던 우리 박사님이 있죠. 그 박사님이 저한테 유튜브 아이디어를 하나 줬는데, 그거 갖고 제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한 만여 명 봤어요. 우리 그 박사님을 모셔갖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신동준 박사님은 자기소개하라 그래야 돼.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 안 하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 신동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름 얘기를 안 했더니 좀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데이너 김하고 제가 어제 좀 미국에서 나온 그 유튜브를 데이너 김한테 줘가지고, 데이너 김이 어제 아주 굉장히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녁 때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면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중국의 하수인들이에요, 전부. 그 캄보디아의 그 불법 범죄 단체가 한 50개 있는데 50개를 전부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놀라운 것은 미국의 법무부에서 그 첸지라는 그 도망간 회장을 기소를 하고 150억 불에 대한 그 비트코인을 갖다 전부 압수를 했죠. 압수를 했는데, 그 광동성에 공산당 서기장이 있어요. 공산당 그 서기가 있는데, 거기에 처제가 그 첸지의 엄마야. 첸지의 엄마. 그러니까 그 광동성 서기가 시진핑의 누나를 전부 그 돈을 다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누나가 아니라 시진핑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미국 그 법무부에서 기소장이 나와 있듯이 첸지가 중국 공안하고 중국의 국가안전부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쉐시하는 입장이니까 나올 수가 없겠죠. 분명히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엄청난 범죄인데, 이게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는 물론이고 전체 동남아에 퍼져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캄보디아에서 그 친구들이 도망가도 딴 데 가서 다 또 한다 이거죠. 전부 왜 두더지처럼 여기 치면 저쪽에서 하고 이런 판이고, 이번에 그 미국 기소장에 보니까 이게 피해자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일본인들, 유럽 사람들까지 상당히 거기에 납치가 당해서 거기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 사태는 좀 시간이 가면서 더 조명이 될 텐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1대1로가 이제 그 중국이 바다를 통한 것도 있고 육지를 통한 거 있는데, 대개 육지를 통하는데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고속철도를 놔줍니다. 그럼 고속철도를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전부 차관을 해가지고 그거를 못 갚으면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부를. 이렇게 지금 엮여가지고 전부 중국의 지배 체제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서 반중 데모가 지금 거슬리 일어나고 네팔 같은 경우는 넘어갔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일 것은 그러면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원인을 따져보면 대개 중국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음모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그 미국이 실책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봐주기 시작한 게 그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부터 서서히 중국을 그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중국을 봐주기 시작을 해서 90년대 민주당이 조금 더 진전을 하더니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시켰죠. WTO에 가입을 시켰는데 원래 WTO 체제는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무역을 하는 체제인데 중국이 만불소득이 넘으면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믿고 그거를 2001년도에 허용을 했는데 중국이 뭐 그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전부 그게 국가 자본주의예요. 국가에서 전부 무역을 관장을 하면서 당에서 다 돈을 먹는데 민주주의는 이행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돈을 벌어서 이제 우리도 돈이 생겨서 미국하고 맞짱 한번 뜨겠다.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가 청나라까지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가 아니었느냐.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시진핑이 뭘 내세웠어요? 중국몽을 내세웠죠. 2049년이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지 100년 되는 그 해인데 거기에 완전히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장을 냈는데 미국 민주당들이 이 중국의 음모에 너무나 얽혀 있어요. 헐리우드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군인도 전부 거기에 많이 돼 있고 그 소위 딥스테이트가 중국하고 많이 연루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죽이려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저항 세력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음모가 또 하나 기후변화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후변화 하면은 탄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탄소는 대기의 3%밖에 없어요. 한 3-4%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소가 기후 온도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수 과학자들, 미국의 반 이상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라는 건 허구다라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중국이 기후변화, 탄소를 감축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유엔을 앞장세워가지고 자기들은 개도국이니까 2060년부터 그게 적용이 되고 이미 선진국들은 빨리 지금 해서 탄소를 감축한다는 뭐야. 기존에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게 음모다. 중국만 발전하고 너희들은 멈춰있어라 하는 얘기고 또 코로나19 있죠. 코로나19가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의 뭐 민간 단체에서 오한 연구소에 그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한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는 희생이 될 거다. 중국이야 그런 걸 하고도 남을 인간들인데 이게 문제는 미국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또 백신을 만들었는데 백신의 임상 실험은 보통 한 5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1년밖에 할 수가 없었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병을 만들고 미국은 약을 만들고 쿵짝쿵짝 서로 해먹은 건데 트럼프가 이 모든 기후변화나 코로나 이 음모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익이 얽혀있는 미국 세력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전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뭐죠? 미국이 트럼프가 강력히 불법 이민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애들이 불법 이민 들어오는데 뭐가 어떠냐, 미국의 노동력이지 않느냐 하면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아이스라고 있죠. 미국의
이민 세관의 그 경찰들인데 이 경찰의 기지를 막 좌파들이 습격을 하고 해서 뭐 지금 일부 시카고니 포틀랜드니 이런 도시들은 거의 뭐 얘들 이 좌빨의 폭력 단체들이 돼서 트럼프가 주방위군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히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고 미국의 어떤 도시들 말이죠. 최근에 그 포틀랜드나 샌프란시스코는 하도 깡패들 폭력 조직이 많아서 시의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전부 시장들이 나와서 폭력 조직을 그냥 용인을 해가지고 폭력 조직이 있으니까 백화점이고 상가고 되질 않는 거예요. 시내에 전부 백화점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꾸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서 아마 샌프란시스코를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정리가 경제가 살아나겠죠. 샌프란시스코 옛날에 아름다운 동네였잖아요. 동네였죠. 그 샌프란시스코 노래도 아주 낭만적인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가 홈리스니 뭐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말이죠. 이게 미국의 좌파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전에 BLM이라고 있었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그 흑인들이 이제 인권이 중요하다 하면서 폭동을 엄청나게 이르는데 이 뒤에 자금을 지원한 게 다 중국이에요. 중국. 예, 이런 거를 잘 아시고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민주당 언론들이 미국 민주당하고 좀 친하고 트럼프는 뭐 전부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냥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세계를 바로잡아서 트럼프가 지금 뭐야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지금 곧 이제 거의 침공이 임박해 있고 이란 정리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동 평화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하는 판에 대한민국이 트럼프에 힘을 실어줘야지 거기에 굉장히 어깃장을 놓고 하는 것은 큰 실책입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은 말이죠. 전체적인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가 앞길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사태 봤죠. 그게 우리 지금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몇 년 사이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이 한 10,000여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 가서 돈을 준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캄보디아가 뭐가 있다고. 그거는 불법적인 사기 조직에 말려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캄보디아 경제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갖다가 봉급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안 하고 출입국 통제를 했었어야죠.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중국이 14억이라는 인구 대국인데 이게 물밀듯이 무비자에서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건데 참으로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을 다시 지금 외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5,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고 또 식민지까지 됐는데 다시금 그런 위협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암이 상당히 지금 발에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행동하시는데 힘을 조금 더 내셔서 우리나라를 구출하는데 힘을 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호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CCP 아웃 하겠습니다.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감사합니다. 네, 신동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나오시면 가장 인기 있고 제가 쇼츠를 찍어서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기자님입니다. 자, 우리 성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 또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들 하시는데요.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대한민국이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고 살아나는 그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요 큰 병이 안 걸립니다. 잘 안 죽습니다. 병원에 뭐 매주 가가지고 진료하고 하니까. 그런데 야 나는 뭐 튼튼해
하고 건강에 자신을 하시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보고장이 날아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야, 지금 뭐 교육도 문제가 있고 뭐 외교도 문제가 있고 종북 주사파들이 나라를 장악했다고 여기저기서 막 이분들 저분들이 야,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찍고서 살아나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한테 관세를 155%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155%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나마 살아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싸그리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이 포대가리, 택가리, 우리 그 상표만 그냥 뭐 메이드 코리아로 이 갈아 가지고 중국산인데 이렇게 수출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표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망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제3국에다가 투자를 한 것도 싸그리 망하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그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든 장유샤가 잡든 시진핑 할배가 정권을 잡든 간에 농업국가로 돌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박수를 크게 치십시오. 예. 농업국가로 돌리는 게 지금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앞으로 점점점 중국이 찌그러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무슨 법이 발효가 됐냐면은 중국에서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은 한 20억 가량 입항료를 때려버리는 그러한 법안들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중국에서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면은 그 선주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주들이 한국으로 발주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중국을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중전회를 했는데 사중전회에서 장유샤 쪽 사람들이 군권을 장악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힘이 많이 빠졌는데 시진핑이가 4번을 이 뇌에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뇌경색이 4번이 와가지고 약물로 이렇게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뇌에 핏줄이 터지면은 그 2번만 터져도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 4번을 시술을 했다는 거는 뇌가 이제 막히니까 이 약물로 이게 뇌에 그 핏줄을 뚫었다는 이야기인데, 4번 정도 하면은 사람이 거의 뭐 반신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은 4번 그렇게 뇌 시술을 하면은 이게 산 것도 아닌 거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뭐 격렬한 운동을 못하고 아주 깊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오래 가니까, 그러려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다고 합니다. 치료비 되다가. 그런데 시진핑이가 지금 그런 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권력을 쥐인 것도 아니고 놓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저렇게 뭐 5년 10년 가버리면은 중국은 점점 이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종북 세력들, 뭐 친중 세력들을 다 이게 숙청하고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중국 무너지고 이제 북한도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흡수통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고 북한을 해방시켜야지 노벨 평화상을 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간에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제거하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뭐 일도 아닌데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고 저렇게 권력이 양분돼 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면은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북한을 방해한다든지 우리가 북한 접수하는 걸 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한국에 비밀리에 들어왔다가 나가십니다. 저도 뭐 지난주에 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한국에서 여론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한국의 언론사도 만나고 뭐 여러 분 만나가지고 뭐 야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너가 여기 따라라, 안 그러면 너희 자녀들 어떻게 다 추방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제거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왜 부산으로 들어오는가 보니까 부산에 유엔묘지가 있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잡아들인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 그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상당히 상징적인 도시고 또 6.25 때 제2 수도였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 중국과 북한의 세력을 막아냈던 그 중심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겠다.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힘드셔도 조금만 참고 계시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한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을 갖다가 중국을 겨냥하는 그 항공모함,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다가 최첨단 군사 기술을 싸그리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넘어온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조만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는데 그런 기술을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불침 항모가 될 거고요. 동북아시아 군사 강국이 될 것이고 전 세계를 그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선생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고통을 겪는 거는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뭔지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방학 숙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지금 힘이 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상우 기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있지 않고 부산에 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중국 무비자 입국 엄청 들어왔죠. 국내 무기 많이 없어졌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차이나리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 해군 부대도 있고 그죠? 거기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좌빨들을 타도합시다. 자, 2부 우리 최강석 군에게 넘기겠습니다. 최강석 군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자 여러분, 최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은 청년 연사들과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행진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명동까지 가서 CCP 아웃을 함께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희 2부 때 첫 번째 연사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손현우 가수님 오늘도 나와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멋진 노래를 들려주실 손현우 가수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우입니다. 저는 나올 때마다 제가 PR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저는 MBC 통과제리 만화영화 주제가를 불렀고 KBS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배경음악 내 청춘으로 많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가요 무대 전국 노래자랑 간간히 나왔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1절은 안중근 의사 노래, 2절은 영웅시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는 꼭 승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바치리다 기꺼이 바치리다 전쟁 없는 미래를 위해 하이빈 블랙홈을 울린 총성 침략자여 각사이하라 평화는 함께 사는 길 안중근 우리 사이여 이어서 영식의 내 뜻대로 한 세상 살게다 찬바람 몰아쳐도 가는 길 막았어도 남자답게 걸어가겠다 지금부터 세상 영시를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 한 번쯤은 시련도 있겠지 그래도 내 길을 간다 한 번쯤은 시련도 있겠지 이제는 영시대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여러분 같이 어디 갔다 왔느냐 지금 미는 곡이는 다 유튜브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이렇게 이쁜 이마 어디 갔다 왔느냐 나에게 덕지 소중한 님이여 이젠 다시 떠나가지 말아요 내 곁에서 떠나갔던 이마 바라보고 물어보자 내 사랑이 좋더냐 그 사랑이 좋더냐 이쁜 이마 이젠 나를 떠나지 말아요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내 가슴 다 태우고 어디 갔다 왔느냐 나에게 덕시 소중한 님이여 이젠 다시 돌아가지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요. 예쁜님아 이젠 나를 떠나지 말아요. 이쁜님아 이젠 나를 떠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손현우 가수님의 어디 갔다 왔느냐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저희 청년 연설자 중에 첫 연설자, 오늘의 첫 연설자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동건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횃불청년단에서 양반을 맡고 있는 갓선비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래 안 하고요. 오늘은 우리 독재 수계랑 매국 정당을 뽑은 모지리들에게 또 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양반이니까 좋게 반말로 할게요. 대신에 귀를 좀 지금부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니네들은 양심이 없는 거냐 아니면 뇌를 갖다 버린 거냐? 뇌도 없어요! 아주 그냥 니네들이 저질러 놓은 나라 꼬라지만 보면 내가 역겨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것들아! 맞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귀를 닫고 잘 들어라. 알겠냐 얘들아? 엊그젠가 저기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더라. 이게 여기 독재 수계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한 건데, 혹시 이럴 때 대통령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 싸워야 돼요! 맞죠, 싸워야 돼요. 이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를 주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 독재수계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외신이랑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우리 김정은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다 라고 했더라고. 이거 뭔 신박한 개소리냐 이거. 개꿀이 그래서 망했지. 미사일을 한번 쏠만 했다는 거야. 뭐야? 응? 진짜 니네들 정신이 나간 거냐? 이게 군 통수권자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애초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 이 모질이들아! 아니 우리나라 유엔 가입국가 아니었어? 아니 지난달에는 한국 대통령 최초로 무슨 유엔 의사봉 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질했잖아. 안 그래? 이렇게 막장이니까 우리가 니 보고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야 이 못된 놈아! 이승만은 하야하라! 아니 그리고 다음 주에 에이펙 행사도 하잖아. 이게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할 텐데 이런 시기일수록 안보가 튼튼하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멍청이들아? 그치? 아니 미국이랑 EU는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 벌써 규탄 성명을 냈어요.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왜 그런 불량 국가를 빨아줘야 되는 거냐 이것들아.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자유진영에서 우리만 이러고 있다.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다 이 막대가리들아! 창피해 죽겠다 제명아! 창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원로이신 그 박지원 씨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 뭐? 예포를 썼다고? 이딴 게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양산 개버린 때 간첩이 안 잡힌 거예요, 모질이더라. 아니 이것들은 눈깔이 삔 건지 아니면 뇌를 빼고 사는 건지 이딴 개소리 나는 인간을 5번이나 뽑아줘?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얘들아. 그게 니네들 수준이야. 알겠냐? 있잖아 얘들아, 니네들 좀 그냥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나? 그게 니네들이 우리나라에 애국가는 유일한 길이야 이 모질이들아. 투표하지 마! 마지막으로 우리 현지는 아직도 국감에 안 나왔더라. 얘는 대체 뭔데 이렇게 싸고 노는 거야? 언제까지 안 내보낼 거야? 니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려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그따구로 해라.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만 딱 물어보겠다. 하나만. 현지가 대체 누구냐? 김현지가 누구냐? 오늘 연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호 외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빨치산 아웃! 빨치산 아웃! 빨치산 아웃! 빨치산 아웃! 현지가 누구야? 현지가 누구야? 현지가 누구야? 현지가 누구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위트있게 연설을 해준 이동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이동건님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여기 연설에 올라온 지가 꽤 됐어요. 몇 달 되었었는데 이 반말을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형이 이런 뭐랄까 커뮤니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설자는요. 또 저희 횃불 청년단의 팀원이자 제주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신소령 TV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동우 군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단 협찬이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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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난 조선의 아들 김두한이요. 아, 김두한입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주가 아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오. 네, 여러분들,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내일이 서거날이어서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머리도 올려보고 자 검은 복장이 없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막상 입어보니까 김두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설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셨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운동을 했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조영기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조 목사, 자네가 외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바로 뭐라 하셨냐? 새 마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 마음 운동. 그런데 그 관계자 분께서는 이거 너무 기독교적 이름이다. 새 마을 운동을 하자 하고 새 마을 운동을 외치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패배주의 의식을 깨기 위해서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3포 세대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했던 것들,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새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역사, 우리가 과거를 알면 우리가 미래를 알듯이, 우리가 과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하셔서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대하기 위해서 중국 간첩이 계엄령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망한다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너무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신소룡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신동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멋진 연설이었어요. 네, 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끝으로 갈수록 아주 멋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청년 연사가 한 분 더 계신데요. 그 청년 연사를 모시기 전에 제가 또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자,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남자 중에 한 분이신 김상순 박사님을 무대에 이어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어제 혹시 제 TV, 김상순 TV 보신 분 계십니까? 생방송. 어제 밤 11시 반부터, 예, 감사합니다. 11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제가, 뭘 얘기했냐면, 4중전에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대로 안 끝났어요. 그죠? 뭔가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이 어떻게 돼서 뭐 총서기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국가주석직까지 싹 다 퇴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또 댓글도 올라오고 문자도 오고 해서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심지어 저한테는 뭐 어떤 분이 항의하세요. 김 박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일이 없느냐?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기본적인 기러기들은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4연임까지 가는 탄탄한 대로를 4중전에서 시진핑이 제압했다. 4연임 간다. 이따구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거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시진핑이 못 오는 이유 5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온다 그러죠, 바로? 그 뒤에, 그거까지 얘기를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생방송 타이틀 건 게 있어요. 뭐냐면, 반시진핑파와 시진핑파 간의 군권 전쟁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인사 이동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가 장악을 했다면 지금 군권에서 7명이 제일 최고 기구가 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거기 시진핑이 1등, 장유사가 2등.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인데 지금 3사람이 공석이 돼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럼 시진핑이 이걸 장악을 했으면 그 7명 다 지 맘대로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못 채웠습니다. 3명 있는 건 못 채우고 그냥 끝났어요. 그럼 시진핑이 4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부주석이 있어. 제2부주석. 제2부주석이 올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 나타나요. 예. 장유샤한테 당해서. 그런데 얘가 왜 당했느냐? 그리고 그 밑에 넘버 4로 볼 수 있는 мя오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국 주임. 예. 공산당은 항상 총사령관이 있으면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넘버 2. 이 정치 공작을 하는 애들이 바로 이제 북한이나 공산당 이런 애들인데 그 мя오하도 시진핑의 왼팔이고 허웨이동은 오른팔이고 이 두 사람이 장유샤한테 다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을까요? 장유샤를 시진핑이 제거시키기 위해서 мя오하를 작년부터 장유샤를 제거하기 위한 그 공작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장유샤가 발각해서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28일 мя오하가 먼저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제2부주석인 허웨이 등이 이번엔 내가 나설게 해서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장유샤한테 또 뒤치기를 당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날아갔습니까? 올해 3월 달에 양회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허웨이 등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을 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진핑이 4년까지 갑니까? 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실망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실망하실 필요가 1도 없고 오히려 더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결론으로 드립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군권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군권전쟁이 원래는 10대 빵이었어요. 그죠? 시진핑이 알아서 그냥 일자로 내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2번의 장유샤를 제거하다가 실패해서 장유샤가 10월 16일날 4명의 상장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10월 16일이 언제요? 10월 20일 4중전에 개막하기 나흘 전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10월 17일 9명의 상장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대장이 이제 거기는 상장이에요. 9명이 날라갔어. 이 9명이 전부 다 누구냐? 시진핑의 정말 13년 동안 키워왔던 제일 최고 지도급에 있는 군부 인사들입니다. 이 핵심을 다 날려버렸어요. 17일날 16일날 4명, 17일날 9명, 18일날 상장 또 4명, 중장 9명, 소장 15명, 3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군사의 주석이 시진핑인데 부주석인 장유샤가 지멋대로 그걸 처리해버려요? 절차가 없습니까?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 이 절차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앙군사위가 아니라 공산당의 가장 높은 기구의 2번째 기구인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여기가 7명이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 바로 밑에 있는 24명이 있는 중앙정치국에서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군사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중앙정치국에 그러면 1번이 누구예요? 시진핑이야. 그리고 중앙군사위 1번은 누구예요? 그것도 시진핑이야.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에 가면 장유샤가 넘버 2이긴 하지만 중앙정치국으로 가면 24명 중에 이 사람은 한 15등, 16등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다 날려버렸습니다. 전부 다 시진핑 파들이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기레기들이 쓰고 있는 4중전에서 시진핑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4년까지 가는 판을 깔아줬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두 번째 보세요. 자, 장성민이가 올라갔어요. 장성민이가 그냥 그 위원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앙군사위의 기율위원회 석입니다. 기율위원회는 우리 같으면 감찰 조직이에요. 파워가 세죠. 근데 이 사람은 섬서성 출신이에요. 섬서성 출신인데 기자가 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현실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섬서성 출신이니까 시진핑 고향이 어디예요? 섬서성이니까 섬서방이다. 그래서 장성민을 올린 것은 더 군권이 강화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웨이둥과 мя오하를 숙청할 때 장유샤를 도와서 같이 숙청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장성민입니다.
장성민이는 거기가 아니라 시진핑파가 아니라 섬서방이 아니라 장요사 파이고 장요사도 섬서성 출신이에요. 처음에 시진핑이 군권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료위안하고 요야조하고 이 장요사 이 세 사람이 태자당 중에서 군부 출신의 3인방이에요. 이 사람이 시진핑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시진핑이 배신하고. 그리고 장요사를 쳐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 둘이 싸움이 붙은 거고, 시진핑과 장요사가 이 싸움을 붙은 이유는 하나는 바로 자기 동지라고 다 쳐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기 차례가 왔으니까. 두 번째는 대만 공격이에요. 군부 입장에서 보면 붙으면 해군은 다 전멸이야.空군 다 전멸이고 육군도 마찬가지로 로켓군 박살납니다. 물론 미국의 항모도 한 4개 함대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건재합니다. 다시 그냥 만들면 돼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참고 있던 거 다시 갖고 나오면 돼요. 중공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군부 출신이니까 알고 반대를 하고 둘이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일 동안 수청했던 그 높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동부정부 출신의 복건성파의 30일 집단군 출신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복건성의 시진핑이가 성장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당서기로 넘버원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당에 대한 복건방을 키우고 군부에 대한 복건방을 키우고 더 중요한 아까 우리 대인혁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비자금을 만드는 복권방이 또 있어요. 그 당, 군부, 비자금 만드는 그거. 그 비자금에 비트코인 포함해서 지 동생 있죠. 시 위안핑 누나, 치차차 누나들은 이제 엄마 성을 따라서 치차차, 치안난 이 사람들이 부동산 그 다음에 이 광산 문제, 히토리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38살짜리가 15년 전에 23살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조직을 움직입니까? 뒤에 누가 있어? 시 위안핑, 시진핑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비자금을 얘가 관리한 거예요. 천지가. 이름 자체도 태자그룹 아닙니까? 태자그룹, 프린스그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데 어쨌든 다시 되돌아와서 사중전에 되돌아와서 다시 보면 이 복권방 세력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군부의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를 다 채워내는데 없어. 동부정부, 서부정부, 북부정부, 남부정부, 중부정부, 사령관, 정치위원 이 사람들 다 날라왔어요. 그럼 지금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못 채워놓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채워놓죠. 왜? 4명인데 군사위에 중앙군사위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임면권은 시진핑이 갖고 있어. 근데 나머지 3명 장요사 그 다음에 료전리 그리고 장성민 이 세 사람은 월점파로 갑니다. 베트남하고 전쟁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만 침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 아니다는 거지. 더 힘을 키운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3대1인데 시진핑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해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올려봤자 안 돼. 그러면 이쪽에서 짱요사가 올려봤자 시진핑이 사인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문제, 군사문제가 완전히 안 돼 있어. 이해되셨죠? 군사문제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 대충 보면 10대 빵에서 지금 점점점 옆으로 와서 지금 이제 7대3으로 짱요사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시진핑 4년행 가는 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보세요. 4중전회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중앙TV에서 들어가는 입장부터 설명하고 사진 찍고 매일매일 인민일보 신화사에서 요약 보고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나도 없었어. 이번에 하나도 없었어요. 영상 하나도 없었어. 폐막식 때에서 그날 오후 5시에 신화사 공보를 나옵니다. 몇 천자 정도. 이런 사례가 없어. 근데 요약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까 왜 16일, 17일, 18일 동안 왜 짱요사가 이걸 지멋대로 막 해버렸을까요? 짱요사가 생각한 것은 친일 쿠데타가 겁났기 때문입니다. 10월 22일 날 2022년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후진타워 끌려나갔잖아요. 명단이 바꿔쳐졌잖아요. 원래 약속했던 거하고 다른 명단을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제1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 이번에 4중전의 그 회의장이 어디냐면 징시빈관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경서호텔입니다. 경서호텔에 차이치하고
왕샤오홍이라고 하는 공안부장 둘이서 계속해서 일단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짱요샤 그룹이 그걸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8인 집단군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북경에서 가장 센 집단, 중국에서 가장 센 집단의 8인 집단군이 들어가고 경서 호텔을 둘러싸서 쿠데타 하지 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바로 16, 17, 18일 동안 시진핑 그 사람들 그걸 전부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는 당 조직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는 군부의 기밀을 통해서 이 3일 동안 내리 조져버린 거예요. 자, 이래도 이게 뭐 사중전에서 시진핑이 잡았습니까? 아니라고 좀 알고 쓰자고 좀 제발. 그리고 우리 이제 아스팔트 동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짱요샤 우리 팀 아니에요. 짱요샤가 공권을 잡았지만 당권이 없기 때문에 짱요샤가 대장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당 쪽에서는 뭐 후추나 뭐 왕량 이런 공천단이 올라갈 텐데 이 사람들도 우리 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희망고문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누가 됐든 리커창이 되돌아가도 우리의 적입니다. 멸족 대상이 3족을 멸해야 되는 멸족 대상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왕훈인 같은 애들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진짜 뭐냐면 그게 아니고 누가 되는 거, 인물을 쫓아가지 마시고 누가 되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말라니까. 정치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팬클럽이 아니라고 정치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역량이 직접 오니까 흐름을 쫓아가야지. 흐름을. 뭐가 어떻게 변했고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저 새끼들은 뭐가 지금 똥줄이 타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편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인민들, 민중혁명이 일어날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실제로 민주화 국가가 설립됐을 때 그게 우리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없어. 다 죽어버려야 돼 저 새끼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짱요샤 때문에 뭐 신났네 어쩌네 하다가 갑자기 뭐 시진핑이 튼튼하니까 와씨 이거 뭐야 기죽지 마시고 다 적이야. 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희망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군권전쟁 끝났죠. 제가 어제 제목이 뭐라도 군권전쟁 끝났지만 당권전쟁 시작. 당권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당권도 10대 빵이야. 근데 점점 하는데 당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위협받고 이 원로파들하고 태세당하고 온건파들 이쪽 공천단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게 인사를 움직이는 거죠. 그죠? 중앙조직부장이 스타이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연설 때 했는데 그 스타이퐁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온건파 중에 공천당 쪽입니다. 공천당 쪽.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황제고 내가 왕인데 인사권이 내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잡고 있다고? 그럼 당권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원래 잡고 있던 놈은 어디로 쫓겨갔느냐? 통일전선공작부로 쫓겨나왔어요. 걔는 원래 작업들 하는 거니까. 자, 이런 하나하나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지금 그 당권 쪽에서도 이미 흔들리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름하고 기구 때문에 헷갈리니까 제 유튜브 들어가신 분들 어쨌든 결론은 이거야. 군권은 7대3으로 이미 완전히 눌려있다. 군권전쟁 끝났다고 보고 당권이 이제 시작하는데 당권도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시진핑이 10에서 6 정도 내려왔고 나머지 공청단이 지금 올라가면서 6대4 정도는 됐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6대4 정도 되면 해볼만 하죠. 그죠? 시진핑이 지난번에 한국에 못 온다고 내가 5개째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오느냐. 온건파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지금 빨리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경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150% 160% 뭐 앞으로 더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히터리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오니까 시진핑이 뭐 다 됐고 사중전에 다 끝났고 이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당권 전쟁에 더 주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희망 가지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 한 1분만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새벽까지 얘기했거든. 궁금한 거 풀렸죠? 이제 우리 사중전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해지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나 그 자교모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는 두 분이 하셨습니다. 이재봉 교수하고 김병준 교수 두 분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돕기 위해서 5명으로 이제 공동대표가 늘어나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아카데미 하려고 그러면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 말은 그렇게 안 붙일 건데 뭐냐면 2030서부터 우리 50, 60, 70, 80까지 우리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미국 문제, 중국 문제, 기후 문제, 역사, 사회 문제 등등 8가지를 매 주마다 3시간씩 강의를 8강의를 할 겁니다. 분기별로 하나씩. 뭘 우리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어떤 이슈가 지금 가장 크냐,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집단 토론을 할 거예요. 일종의 석사반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목적은 뭐냐? 첫째, 자, 이슈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좋아하고 아는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국가와 민족이 필요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치기해서 버리고 어떤 자료를 뽑아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거예요. 두 번째는 토론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좀 더 그 과정이 지나면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게 석사반 훈련 수준으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예, 이거 이제 그 돈은 조금 받을 거예요. 10만원에서 30만원 알아서 내십시오. 청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알아서 내시고, 왜? 그게 없으면 출석했다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야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변화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거,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연습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뽑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듣기 싫어도 있는 거를 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구호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CCP 아웃 3번 합니다. CCP 아웃! CCP! 다시 세게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김 박사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주신 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있으면 저희 이제 행진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아직 청년 연설자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서울역 집회 마스코트, 노래도 너무 잘하고 웃는 것도 너무 귀여운 우리 주찬이가 있잖아요. 우리 김주찬 군이 있는데, 김주찬 군 집회에서, 노도강 집회에서 제가 이번 주에 갔다가 구호를 하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인 무비자이 꼭 외치면은 여러분들께서 결사반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그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중국인 무비자이 꼭! 중국인 무비자이 꼭! 중국인 무비자이 꼭! 중국인 무비자이 꼭!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천년 연설자입니다. 되게 복장도 되게 특이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던 친구인데, 요즘 조금 힘들어가지고 쉬다가 처음으로 나온 집회가 바로 여기 서울역 집회입니다. 제가 항상 그 행진을 하면서 제가 무한공항, 저번 주부터 무한공항 대차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한공항, 무한참사에 대해서 연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령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령관 복장입니다. 저희 횃불청년단에 곧 들어올 사령관님, 좋은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켓 많이 무겁네요. 그만큼 세상이 그만큼 누구 때문에 무겁냐? 이재명과 정치 범법자 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그래서 정치범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 어떠한 특혜나 연체권은 이 자리에서는 없다. 이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보다 더 무거운 주제, 그 설명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무한공항 참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맞습니다.
활주로의 펜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원인들은 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항공기의 정확한 원인, 제가 항공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군사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시뮬레이터에 가서 한 무항공항이나 비슷한 그 공항 활주로를 F-16 같은 걸로 조종해서 한번 분석해 봤는데, APU, 즉 동력 제어 장치, 쉽게 설명하자면은 배터리와 발전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좀 드리고 좀 할게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있는데, 이게 건전지로 움직여요. 건전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럼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그렇죠.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대표님 차량 운전하시죠? 차, 네, 13년째 무사고, 장롱면허여가지고, 13년째 무사고긴 한데, 네, 차 운전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이 자리에서 주행 중에, 네. 배터리랑 발전기가 셧다운 내렸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셧다운 내렸다? 네. 잘 기억이 안 나. 예, 아니요. 대답해도 됩니다. 전기차만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도 그냥 멈춰. 배터리랑 발전기 다 셧다운 됐다. 네, 멈춘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멈추죠, 당연히.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저는 이제, 뭐라고요? 네, 아무튼 시끄럽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질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 엔진, 제가 이제 항공기라고 가정해보면은 한쪽 엔진에서 고장이 나도, 잠시만요. 네, 한쪽 엔진에서 고장이 났어요. 다른 엔진에서는 움직이는 거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몇 번에 그 차량 트랙터 한번 운전해봤는데 엔진에서 막 까만 연기 같은 게 나왔는데, 네. 발전기랑 배터리는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정도였죠, 이게. 그리고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몇 시간의 이제 긴급 회항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랜딩 기어랑 이제 속력 제어 이거 그 외에 등등, 그리고 플랩까지 다 안 됐다. 네. 원인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랑 발전기입니다, 이거. 배터리와 발전기가 나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엔진이랑 배터리랑 항공기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네. 제가 딱 봐도 했고, 게다가 무항공항, 항공법, 이카오에서 이게 펜스 설치되는 거는 이제 부서지기 쉬운 품목, 이런 부서지기 쉬운 품목으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콘크리트 벽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카오에서, 미국에서는 그거 불법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한번 분석해보니까. 게다가 또 활주로의 길이가 인천공항처럼 이제 3,400k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이 상황을 위반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과 정치 범법자들 아닙니까? 항공과 군사력은 정치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부동산 뭐 폭등이나 납치, 각종 범죄, 이거 진짜 정치 범들, 이게 민주당 같은 놈, 민주당 이 좌파들이 이렇게 한 게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나쁜 이 악법들은 모두 제거돼야만 한다고 저는 이렇게 좀 밝히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구호 하나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천하를 평정하도록 합시다. 열공! 열공! 네, 고맙습니다. 네, 무한공항에 대해서,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한공항 얘기 나온 김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무한공항 특검하라! 무한공항 특검하라! 무한참사 특검하라! 무한참사 특검하라! 네, 정말로 지금 사실은 지금 무한공항, 왜 그 무한에서, 전라도 무한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한합니다. 자,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횃불청년단 임원이자 8.15 자유청년단 대표인 김주찬 군이 오늘 여기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고생하시고 계신 우리 준비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양 한번 틀어주세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애국동지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준비될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양양과 제가 받치면서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진을 할 때 구호는 저는 지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자민정에서 반홍식 대표님과 우리 김주찬, 네, 우리 김주찬 8.15 자유청년단 대표가 함께 해줄 겁니다. 중국개입 부정선거 중국개입 부정선거 중국개입 사기돼서 사기돼서 자, 우리 든든한 멘토들, 이야 대단합니다. 버스가 나옵니다. 버스가 나와. 만홍시에서부터 완전홍시까지 다 버스가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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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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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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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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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부정선거 부정선거 원천 무효 부정선거 원천 무효 부정선거 원천 무효 6.3 대선 중국 개입 6.3 대선 중국 개입 6.3 대선 중국 개입 6.3 대선 중국 개입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짭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가짜 이재명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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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짜. 가짜는 내려와. 이재명 가짜. 가짜는 내려와. 가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 가짜. 생기가